속보입니다. 북에서 60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4,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손주까지 보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공백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영호 씨의 사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가 말하는 공백이란 바로 아버지의 존재였다. 제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며 마을은 난리가 났고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 아버지는 꼭 돌아오신다. 잠시 피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흐릿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진 날의 풍경만큼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똑똑히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집 앞 우물가엔 난리통에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마을 뒤편으로 몰려들고 어른들은 빨리 숨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오시더니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아버지의 바지자락만 잡고 울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 아이였던 영호 씨는 처음에는 아버지는 곧 돌아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면 된다. 하고 믿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은 서서히 원망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 합격했을 때도, 제가 기술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었을 때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서하기엔 아들의 가슴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상처받아 있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아버지를 미움과 보고픔 사이에서 떠올렸다. 그리고 나이 70을 넘기면서부터 영호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아버지는 아마 북에서 돌아가셨겠지. 혹은 어딘가에 무연고 묘에 이름 없이 누워 계시겠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뜯겨나가는 듯 아파왔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다. 너무 늦은 나이였고 아버지를 기억할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난 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그 아침, 영호 씨의 휴대전화로 생전 처음 보는 번호가 뜬 것이다. 북한 번호도 아니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국제전화 표시였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요즘 별의별 사기 전화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의 남자였다. 혹시 장영호 선생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북부 지역 인도 지원 단체인데요. 최근 현지에서 확보한 기록 중에 선생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음성 파일이 하나 발견돼 확인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호 씨의 등골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음성 파일이요? 네. 파일 속 남자분의 이름이 장태호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호. 그건 그동안 가슴 속에서 1000번도 더 되뇌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덩어리가 통째로 튀어나온 것처럼 영호 씨는 전화를 든 손을 떨기 시작했다. 설마 아닐 거야. 이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그날 저녁 단체에서 보내온 이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숨은 턱 막혀왔다. 확인 요청 음성 파일일 건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자 어둡고 거친 잡음 사이로 낯설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야. 그 한 문장에 일은 낸 노인의 가슴은 순식간에 60년 전 6살 소년의 마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파일에서 들려온 첫 음성, 영호야.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라놓는 순간이었다. 영호 씨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오래된 녹음 같았다. 잡음이 섞여 있어도 노인의 귀는 단숨에 그 울림을 알아듣고 있었다. 아, 아버지.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일은 낸 남자의 음성이 아니라 6살 아이의 떨림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어질 말이 두려웠다. 아버지가 살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60년 전 어디선가 남겨진 마지막 기록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음성은 잠시 쉰 뒤 다시 이어졌다. 내 아들 영호야. 그 순간 영호 씨는 허리를 굽힌 채 컴퓨터 책상 앞에 두 손을 짚고 흔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치고 올라오는 듯 했다. 왜 이제야? 왜 지금에서야? 그는 이 한 문장을 입술 사이에서만 중얼거렸다. 음성 속 아버지는 깊고 피곤한 숨소리를 여러 번 내쉬었다. 마치 어디선가 숨죽여 기다리며 몰래 녹음을 남기는 듯한 기척이었다. 나는 너와 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호 씨의 눈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그는 평생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 배고픈 날, 어머니가 잠을 못 이루던 날, 성인이 돼서도 남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 그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버린 거지. 우릴 버린 거지. 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은 그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그날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너희가 있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내가 돌아가면 너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다. 그 말은 마치 두꺼운 얼음판 아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처럼 차갑고 처절하고 결정적이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귀를 스피커 가까이 가져갔다.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녹음 파일은 1초 동안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1초는 노인에게는 1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녹음 말미에서 아주 작게 진짜로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한 목소리가 흘렀다. 영호야, 내가 미안하다. 순간 그 말이 영호 씨의 평생 쌓인 원망을 찢어놓았다. 그는 의자를 밀치듯 뒤로 젖혀버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대신 뼛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낮고 깊은 신음만 허공으로 번져나갔다. 녹음은 거기서 끝이었다. 짧았다. 너무나 짧고 그 어떤 답도 되지 않을 만큼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몇십 초의 음성이 노인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엔 충분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너와 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두 문장이 계속해서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곧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의문. 그 말이 전부일까?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는 걸까? 그는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손때 묻은 1000조각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호 씨는 그 사진을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 아버지. 50년 만에 처음 꺼낸 호칭이었다. 그러나 평생을 원망해온 감정이 하룻밤 만에 사라질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음성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날이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진실을 찾으려는 노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단체로 전화를 걸었다. 어제보다 목소리는 덜 떨렸지만 심장은 더 불안하게 뛰었다. 그 음성,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단체 직원은 잠시 정리하듯 말을 골랐다. 북부 지역의 한 오래된 수용지 인근 폐가에서 수십 년 전에 녹음 장비와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고요. 폐가, 수용지, 녹음 장비, 그 조합은 영호 씨의 상상 속에서 순식간에 그림 하나를 만들어냈다.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걸까?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감시받은 채로 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거센 불길처럼 번져 올라왔다. 아버지가 왜 거기 계셨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를 보면 전쟁 시기에 가족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떨어져 있는 선택을 한 사례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 말은 영호 씨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또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나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고? 그동안 평생의 원망이 무너져 내릴 뻔했으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증거가 필요하다. 한 번 흔들린 마음은 다시 견고해지기 어렵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느꼈다. 혹시 더 있는 기록은 없습니까? 문서든 사진이든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것도요.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다. 사실 음성 외에 일부 문서가 더 발견되긴 했습니다. 정확히 누구 것인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장 선생님 아버님과 연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에 영호 씨의 손등에 돋아난 핏줄이 툭 하고 붉어져 나왔다.
그 문서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정식 절차가 필요하지만 선생님 같은 직계 가족이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영호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지금 평생 동안 닫혀있던 문을 막 열어젖힌 것인지 혹은 다시는 닫을 수 없는 새로운 상처를 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 가신 겁니까? 창밖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무가지 위에 쌓인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영호 씨의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어느 오래된 감정의 파편 같았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 미움과 그리움이 뒤엉킨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다. 제발, 아버지, 이제라도 말해 주십시오. 그 한 문장은 6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금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놓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영호 씨는 단체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다시 받았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심장을 조여왔다. 기록 자료 일부 확인 가능. 열어보니 그 안엔 아버지와 연관 가능성이 높은 문서 파일이 스캔본 형태로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리고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첫 번째 문서에는 이미 글자가 바래고 찢어진 흔적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왼쪽 상단의 이름은 또렷했다. 장태호.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문서의 제목은 보호인원 명단.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이탈 우려로 분리조치 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분리조치? 영호 씨는 숨을 몰아쉬었다. 왜 누가 아버지를 왜 분리시켰던 거지?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결국 다음 페이지에서 두 번째 문서를 마주했다. 이번 문서는 촌농이 떨어진 듯 얼룩이 있었고 글씨도 거칠게 번져 있었지만 마지막 줄만큼은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다. 가족 보호 목적 자진 이탈. 남아 시도 중. 미확인 경로로 북측 잔류. 순간 영호 씨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다. 자진 이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무너져 있던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도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떠난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책장 위 액자 속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왜 평생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평생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겹쳐졌다. 눈물이 왈칵 고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로 돌아와 메일의 마지막 내용을 확인했다. 추가로 발견된 일지 일부를 번역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확정된 기록은 아니나 장태호 당사자의 글로 추정됩니다. 일지, 아버지의 글씨.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파란 글씨로 표시된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아주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불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흔들렸다. 내 아들 영호가 오늘도 무사하길 빈다. 짧았다. 너무 짧지만 그 문장에는 아버지의 모든 시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울대를 끌어올리며 울음을 참았다. 그 순간 이막 내내 흔들리던 마음의 의문, 분노, 상처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대신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단체로부터 또 연락이 왔다. 장 선생님, 직접 방문해서 문서를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나를 잡아주십시오. 몇십 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흔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명의 직원이 그를 맞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장태호 씨와 관련된 추가 기록입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투명 비닐에 넣어진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노트는 이미 반쯤 타 있었고 여러 장이 찢어져 없었으며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속 남은 페이지 몇 장에는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 내 아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이 선택이 옳았다고 언젠가 설명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흔들리는 필체로 적힌 문장 하나. 영호야,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 영호 씨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자신 안에 쌓였던 60년의 돌덩이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속삭일 수 있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용서였고 해방이었고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사이다 순간이었다. 사무실을 나온 뒤 영호 씨는 인근 다리 아래 작은 공원에 앉았다. 겨울 햇살이 옅게 퍼져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오래간만에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단체에서 복사해준 아버지 음성 파일이었다.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끼고 녹음을 재생했다. 영호야, 아버지의 육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녹음 속 아버지는 거칠고 숨찬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겼다. 내 어머니와 너를 지키려 했다. 내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위험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떠난 것이다. 그때 녹음 뒤편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영호 씨는 고개를 들었다. 저게 뭐지? 직원에게 물었을 때 들은 설명이 떠올랐다. 그 당시 피난 인원들이 섞여 있어 녹음 중 주변 소음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미묘하게, 아주 미묘하게 자기 어린 시절의 울음과 비슷하게 들렸다. 그는 이어폰을 꽉 잡았다. 아버지, 그때도 저를 듣고 계셨군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감정에 그는 눈을 감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 영호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 순간 그의 속에서 60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완전히 열렸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해야 할 게 없습니다. 저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게 바람 속으로 퍼졌다. 마치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기라도 하듯. 그날 저녁 영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자그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선택,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말을 마치자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묵은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한 숨이 나왔다.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귀가한 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작은 방 안에서 오래 남아 마치 새벽 공기처럼 서늘하면서도 따뜻하게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영호 씨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 없이 잠들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지 열흘이 지났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며칠 동안 영호 씨의 삶은 믿기 어렵게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밤마다 왜 우리를 버렸나?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곤 했던 그의 마음이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시린 겨울 공기 속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마저 이제는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의 기척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그는 작은 가방에 USB와 아버지의 낡은 사진, 그리고 단체에서 건네받은 문서들을 넣고 집을 나섰다. 겨울 끝자락, 날씨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영등포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벤치에 앉은 그는 손바닥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60년 만에 꺼낸 가장 깊고 진짜인 고백이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의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졌다. 우물가에서 웃던 아버지, 겨울이면 장작을 패던 모습, 어머니와 함께 마당을 쓸던 장면들. 짧은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은 늘 크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손을 그는 너무 오랫동안 버리고 간 손이라 믿어왔다. 그 오해가 깨진 지금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는 염려 깊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마음 놓으십시오. 그러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울고 있던 어린 영호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가 벤치에서 일어난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응, 그냥 좀 걷고 있다. 건강은 괜찮으시고? 며칠 전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어. 딸은 전화 너머에서 놀라운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그렇고 뭔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영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응, 편안해졌다. 그래, 편안해졌어.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사연의 결말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상처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그는 책상에 USB를 올려놓고 조용히 방 안불을 껐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틀어봤다. 영호야. 짧은 부름.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세웠다. 이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용서해다오. 그는 이번에는 덧붙여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 묵은 겨울이 깨지고 첫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가슴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든 그 시대의 남자들이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에게 늦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평화를 선물했다. 밤이 깊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영호 씨는 아버지의 사진 옆에 USB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어린 자신이 말하고 싶어 했던 문장을 이제야 조용히 내뱉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천천히 퍼지며 60년 동안 멈춰 있었던 한 남자의 시간에 따뜻한 마침표를 찍었다. 그날 밤 라디오 사연이 끝나고 스튜디오에는 한동안 말없는 정적이 흘렀다. 뉴스 앵커도 진행자도 심지어 밖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까지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진행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한 남자가 평생 기다렸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것이었고 60년 만에 자식에게 닿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성대가 떨리는 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조용히 흘렀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누군가를 남겨둔 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말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요. 스튜디오 밖에서 조명을 조절하던 엔지니어가 조금 눈시울을 닦았다. 그 역시 비슷한 세대의 가장이었다. 청취자 게시판에는 이미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저도 아버지를 전쟁 때 잃었습니다. 오늘 사연 듣고 마음이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던 분이 떠오릅니다. 아들 영호 씨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사연 하나로 서로 연결된 순간이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USB를 조용히 바라보며 손끝으로 가만히 문질렀다.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아버지 얘기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희미한 구름이 흘렀고 그 사이로 별 하나가 나지막이 떠 있었다. 영호 씨는 그 별이 마치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바라보는 듯 느껴졌다. 그는 다시 USB를 손에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그립기만 합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따뜻하고 아늑했다. 며칠 뒤 그는 단체로부터 마지막 연락을 받았다. 장 선생님, 기록 확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아버님 기록을 모두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전화를 들었다. 눈동자에 작은 빛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무겁게 눌려있던 돌덩이를 마침내 모두 내려놓은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모든 기록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 옆에 펼쳐놓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마치 잘했다며 그를 조용히 미소로 맞이해주는 듯 했다. 그는 사진 앞에 찻잔 하나를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그날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제가 이제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에는 아주 깊고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는 오늘의 사연을 라디오로 들은 청취자들과 같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정말 많은 걸 견뎌냈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다. 영호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온기와 사랑으로 변해 그의 가슴 안에서 잔잔한 파도로 번졌다. 그리고 그는 작은 미소를 짓고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진짜 그립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60년 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아주 고요한 잠에 천천히 빠져들었다.